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환자. 전신에 황달이 왔습니다. 식사하셔. 잡숴야지 기운이 나. 응? 이따가 배고프고. 배고프면 밤새도록 굶었는데. 아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조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역을 건져내야겠다. 미역을? 미역을 건져내? 왜? 왜? 국물만 먹고 싶어. 그래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 사이 체중도 10kg 이상 감소했습니다. 갑작스런 증상에 가족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배가 이제 살살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왔지요. 그랬더니 이제 항달이 온 거예요. 얼굴도 노랗고 손도 노랗고 건강하셨으니까 설마 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좀 어떠시대요? 지금 좀 괜찮다 그래요. 예기치 못한 췌장암 진단.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황달로 저희 그 병원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 요 머리 쪽에 혹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담점 내려가는 길이 이제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달이 온 겁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발생한 악성 종양이 담관을 침범해 담즙 배출이 막히면서 황달이 발생했습니다. 암은 혈관과 림프절까지 침범했습니다. 췌장은 복부의 가장 안쪽 후복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 20cm의 췌장은 강력한 소화효소인 췌장액을 분비합니다. 췌장액은 십이지장으로 배출돼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고 이것을 혈액 속으로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십이지장과 가깝게 붙어있는 머리와 몸통, 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전체 췌장암의 70%는 머리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발병 부위에 따라 무증상으로 진행하기도 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꼽힙니다. 췌장의 종양이 암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오는 시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꼬리에 있는 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아주 진행이 돼서 말기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몸통에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유발되지만 이제 다른 병에 의한 증상으로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또 조금 늦게 오시고 머리에 있는 경우는 이제 황달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눈이 좀 노랗네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셔서 다른 쪽에 생기는 췌장암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발견이 됩니다. (6개월)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은 한동순 환자. 췌장암 3기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다른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쪽이 다 암이거든요. 약 4.5cm 크기의 커다란 종양. 처음 췌장암 진단 받으셨을 때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고요. 여기가 좀 따끔하면서 아프면서 이게 여기 뒤쪽이 운전하고 그럴 때 되게 아팠어요. 등 쪽으로도 뻗쳐서 아플 수가 네네네. 있어요. 그게 췌장암의 특징이에요. 네. 등 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지만 체한 것으로 생각해 소화제만 복용해 왔습니다. 소화가 막 안 되고 그윽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따끔식으로 아프고 내가 운전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운전할 때마다 여기가 아픈 거예요, 등허리가. 근데
내과에서 약을 먹으면 약 먹을 때만 그렇지 낫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췌장암은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췌장암의 주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머리 쪽에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담도를 누른다든지 해서 황달이 발생되거나 담즙이 음식물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대변이 회색으로 변환되거나 특히 이제 지방이 흡수가 안 돼서 지방 설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췌장관을 완전히 급격하게 맞게 되면 췌장염이라는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고령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췌장염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분은 췌장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꼭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발병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부위와 상관없이 체중 감소와 복부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췌장은 주 췌관을 통해 췌장액을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췌장 머리에 종양이 발생하면 담관이 막혀 담즙 배출이 어렵게 되면서 황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췌장 몸통에 종양이 생기면 췌장 뒤쪽에 있는 대동맥 주위 신경총을 침범해 복부 통증과 등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통 부위 종양은 혈관이나 림프절 등을 통해 원격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종양이 췌장 꼬리에 생기면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병이 진행된 후에나 발견되는데 그래서 더 예후가 좋지 않게 됩니다. 지난 5개월간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통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한 1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은 한 몇 점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요? 처음에. 80이나 90 정도 된 거 근데 그 8점 줄 정도는 정도 되셨던 것 아니었는데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한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약을 드시지 않는데도 약을 거의 안 먹는데도 0점 가까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예. 췌장암은 사실 췌장암 자체의 진행과 증상이 굉장히 많이 비례하거든요. 근데 지금 췌장암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이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아요. 비장정맥과 간 문맥까지 침범했던 종양은 항암 치료로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의 기회를 얻은 환자. 다음 치료를 위해 여러 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다학제 진료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복강경 수술 말고 개복을 해서 이 혈관을 이렇게 암이 있는 부분 혈관을 그냥 부분 절제를 하고 인조 혈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피가 많이 흐르는 혈관인데 그거를 새로 연결해주는 게 복강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상처 작게 하고 뭐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없게 하는 그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학제 팀이 내린 결론은 개복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다학제 그 진료를 하면서 그래도 좋은 점이 우리가 몰랐던 거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치료가 좀 언제 어떻게 되고 수술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다 알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을 더 이제 강하게 해서 어떻게든 수술을 이겨내야겠다는 거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췌장암 치료를 할 때 일반적인 이제 치료 계획에 따라서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과들로 가서 이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진단과 치료에서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치료의 완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진단의 정확도가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올라가고요.
그런 이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경과가 좋아지고 수술하고 완치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저희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얻는 거죠. 수술의 행운이 찾아온 한동순 환자. 이제 생명을 위협하던 암을 제거할 시간입니다. 이 종양이 간 동맥을 침범했었어요. 그래서 요 간 동맥을 다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박리를 해서 간 동맥을 살리면서 안전하게 절제해내는 게 지금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딸과 함께 다학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정정숙 씨. 그녀는 아직도 췌장암 진단이 믿기질 않습니다. 나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암이지?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하나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무거나도 다 잘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왜 내가 왜 암이지? 막 너무 어이가 없고 막 안 믿겨졌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췌장암을 발견한 건 황달이 오고 난 후였습니다. 너무 얼굴이 노란 거예요. 눈도 노랗고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진짜 이 부분이 너무 노란 거예요. 이거는 뭐 간 문제가 아니고 뭐 담도에도 문제가 있고 췌장에도 뭐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진짜 뭐 일단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막 평소에 이렇게 자주 아프고 뭔가 이렇게 몸이 약해졌던 분이 아닌데.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 문제는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었습니다. 십이지장에 이렇게 침윤이 돼가지고 십이지장 쪽으로도 이렇게 암이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상대 장관 정맥이라는 거를 침윤을 하고 있어서 또 십이지장을 침윤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 아픈 곳 하나 없었다는 그녀에게 왜 췌장암이 찾아온 걸까요? 막 일하고 끝나고 집에 3시, 4시, 한 4시 넘어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그냥 간단한 거 라면 끓여갖고 라면 먹고 또 거기다 밥 한 공기 말아서 먹고 또 이제 피곤하니까 또 소주 한 반 잔 정도 마시고 그러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약간 좀 졸린 김에 배도 부르겠다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생활을 진짜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음주와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습관. 과연 그것이 췌장암의 원인이었을까요? 음주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만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췌장염은 환자에서는 한 4% 정도 췌장암이 발생이 되니까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한 10배 정도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인구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병률이 높은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비만을 부르는 고지방과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은 췌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유발인자 중 하나는 바로 흡연입니다. 그 흡연에 대해서는 많이 피울수록 또 오래 피울수록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그러면은 그 위험성이 감소되느냐 한 10년 이상 돼야 위험성이 감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의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한 5에서 10% 정도가 유전성 췌장암 증후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진단받은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력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췌장암일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당뇨라는 게 있는데요. 당뇨는 췌장암의 중요한 사인인가요? 당뇨와 췌장암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췌장암을 의심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된 후 포도당 형태로 분해되는데 이때 췌장에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과 함께 혈관을 따라다니며 포도당을 흡수시키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안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는데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병이 생긴다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췌장암은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병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나이인데요.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췌장암은 고령 사회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병입니다.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수술할 수 있는 환자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 진단 당시부터 수술이 바로 가능한 환자분들이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요. 40%는 항암 치료를 해서 종양을 줄이고 수술이 가능한, 즉 잠재적 수술 가능이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 정도는 진행성 췌장암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잠재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이분들이 저희 다학제 팀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재발과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으로 꼽히는데요. 그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혈관이 많아 숨어있는 암세포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의 병기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1기는 암이 췌장의 표피에 머무른 상태, 2기는 췌장을 뚫고 나오거나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입니다. 또 3기는 암이 췌장 주변 주요 혈관을 침범한 경우이고 암이 멀리 있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4기로 진단 내려집니다. 3기와 4기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항암제의 발전으로 3기 환자들의 경우 선행 항암 치료로 크기를 줄여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개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환자들은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기도 하시던데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절제하는 범위가 종양과 가깝다라고 하면 보다 더 광범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개복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복이 더 빠른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성적 자체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도 복강경 로봇 수술이 더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추후에 우리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체되지 않고 빠른 추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라고 보통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크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보조 항암 치료가 들어가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그러니까 덜 침습적인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 이후 회복 속도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빠르시고요. 이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 시기도 훨씬 더 앞당겨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성 췌장염은 어떤 질병일까요? 이만호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3개월마다 빠뜨리지 않고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간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네네. 네. 췌장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위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만성 췌장염이 진행은 되지만 증상이 없는데 언젠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화불량이 심해진다거나 지방변이 나온다거나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또 위축이 보다 더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손을 대줘야 되는데 내시경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좋아요. 만약 증상이 나빠지면 수술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췌장암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췌장염은 주요 원인이 알코올로 꼽힙니다. 알코올 성분으로 췌장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위축이 진행되는데 과음뿐 아니라 소량의 술도 매일 장기간 마시게 되면 만성 췌장염이 발병합니다. 문제는 한번 손상된 췌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CT를 보시면 이 췌장 실질에 이제 괴사가 점점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비장정맥인데
이쪽으로 혈전 등이 생기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을 반복했던 이만호 씨는 여러 차례 췌장을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술을 끊지 못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성췌장염이 왜 무섭냐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섬유화를 멈출 수 있는 약이 아직은 없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만호 씨는 병원에 올 때마다 체크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수치는 이 아밀라제랑 리파제라는 수치인데 이게 이제 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는 거는 췌장에 급격한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췌장이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췌장이 기능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인이고요. 췌장은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소화 과정에 중요한 췌장액을 분비하는데 이 췌장액엔 아밀라제와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량이 내분비 호르몬과 같이 세포에서 직접 혈중으로 유입돼 간 문맥을 통해 전신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만약 췌장염이 발생하면 소화 효소들이 췌관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췌장 세포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때 세포 내에 있던 아밀라제와 리파제가 쏟아져 나와 췌장 밖뿐 아니라 혈류로 유입되는 양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소화 효소들이 온몸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만약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시 소화 효소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다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만성췌장염 환자의 4% 정도에서 췌장암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수치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인 술하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는 것만으로도 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식사 습관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췌장에 자극을 덜 주는 음식의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건강을 위해선 고지방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췌장암도 생존율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은 심정미 환자. 당시 예후가 좋지 않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까만 병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까맣게 색깔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 예, 덩어리가 사이즈가 꽤 크죠. 예. 그래서 이게 췌장 머리에 있는 암이거든요. 4cm가 넘는 암이 췌장 머리 부분에 생겼고 주변 혈관으로 모두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3년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10월달 이후로는 아예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고 있는데도 병이 지금 전혀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지금 암 수치도 보면은 정상 수치로 보이거든요. 지금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지면서 공포의 암으로 불린 췌장암. 항암 치료의 발전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췌장암 가면은 다 죽는다.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저한테 문명 온 사람들도 얼굴을 보면은 저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희망을 주지만 딱 그 눈빛이 그래 죽을 돈 얻었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주 생기가 있다 하더라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췌장암 완치에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적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치료 성적을 향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